안녕하세요. NCS 디스커버리 웹이나 발표를 맡은 인터그레텍 김민섭 사원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웹이나 목차는 NCS 디스커버리의 간단한 소개와 디스커버리를 통한 해석 3가지 케이스를 소개한 뒤 디스커버리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이나 중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이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는 간단한 NCS 소개 후 디스커버리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시장은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NCS는 197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연간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해 시뮬레이션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기업에서 실제 NCS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NCS에는 구조, 유동, 전자기장, 광학, 반도체, 실시간 해석 등 다물리계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HPC, 디지털 트윈 등의 많은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영역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워크벤치라는 하나의 환경에서 간편히 제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중 이번 웨비나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은 3D 디자인 영역의 NCS 디스커버리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프로젝트의 초기 제품 설계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면서 제품의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은 제품의 상세 설계 및 성능 검증을 위해서 개발 업무의 마지막 단계에 해석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해석 엔지니어보다 설계 엔지니어 인원을 더 많이 두고 있거나 해석 엔지니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한정된 인원과 업체만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설계 엔지니어가 해석 업무를 다루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혹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어려워서입니다. 초기 개념 설계 단계에 적용하기엔 시뮬레이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복잡하고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CAD에 포함된 해석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고 초기 개념 설계부터 검증 단계까지 폭넓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석 업무조차 해석 전문가가 수행하기엔 시간적인 소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시뮬레이션 도입이 꺼려지고 엔지니어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NCS 디스커버리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NCS 디스커버리는 최고 수준의 사용자 편의성을 목표로 단일 플랫폼, 즉 한 프로그램 안에서 쉽고 빠른 제품의 컨셉 모델링부터 신속한 아이템 탐구를 위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선정된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정확도가 높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NCS 디스커버리는 방금 설명드린 3가지 기능을 각각의 스테이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모델 스테이지의 경우 디스커버리 내에 3D CAD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사의 다양한 CAD 형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러온 외부 파일을 바로 형상 수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익스플로어 스테이지의 경우 메시 생성 없이 실시간 해석이 가능한 스테이지로 GPU 솔버, 즉 외장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 실시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작업 중 형상이나 경계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수정된 해석값을 빠르게 볼 수 있으며 구조, 유도, 열 등의 다양한 영역의 해석을 지원합니다. 해석 기능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파인 스테이지의 경우 메시 생성을 통한 유한 요소 해석이 가능한 스테이지로 NCS의 메커니컬 혹은 프론트 솔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물리 해석 및 높은 정확성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스테이지의 기능을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아닌
디스커버리 한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CC 디스커버리 익스플로어 리파인 스테이지에서 가능한 해석 기능으로는 구조 해석, 내부 또는 외부 유동 장애에 대한 유동 해석, 열 해석, 고유 진동수 해석, 위상 최적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스커버리에서 다양한 영역의 시뮬레이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으로는 NCC 디스커버리를 통한 해석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소개에 앞서 인터페이스 소개와 간단한 모델링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NCC 디스커버리 2025 R2의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NCC 디스커버리의 주요 작업은 상단에 위치한 리본바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본바는 탭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탭에는 해석 단계별로 필요한 주요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스트럭처 트리와 피직스 트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스트럭처 트리는 모델의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화면상에서 각 바디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석에 사용할 바디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로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직 트리는 해석에 적용된 경계 조건, 하중, 재질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을 물리적 조건을 손쉽게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뷰 설정은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하며 모델의 형태, 색상, 뷰 방향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리조트 설정에서는 해석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의 그래픽 형태나 표시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리 열어둔 예제 파일을 통해 모델링 수정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컷 기능입니다. 상단 리본바에서 디자인 탭 선택 후 풀 기능, 풀 도구 안에 있는 컷 옵션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에 3개 면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면 3개를 선택한 후 노란색 바를, 노란색 화살표를 마우스 드래그로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컷 기능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풀 도구에 Add 기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옵션 선택해 주시고 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면을 선택한 후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 20mm 입력하면 선택한 면이 20mm만큼 돌출되어 모델이 확장됩니다. 이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풀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이 해당 면을 선택하고 그대로 업투, 여기 보시면 업투 옵션을 선택한 뒤 기준이 될 원통면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선택한 면이 원통면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 모델이 해당 면에 맞춰 정확하게 돌출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운드 기능 보겠습니다. 풀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엣지 2개를 선택하고 지금 라운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3mm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선택한 엣지에 부드러운 곡면이 적용되어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 해당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엣지 루프를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스페이스바 누르고 3mm 입력해서 선택된 엣지에도 라운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풀 도구를 소개해 드렸으며 다음으로는 무브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브 기능 선택해 주시고 지금 무브 기능으로 이 해당
두 구멍을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기능 선택해 주시고 해당 면 두 개를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눌러서 두 개 다 같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마이너스 10mm 입력해 주신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두 개 선택하고 초록색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플러스로 10mm. 네,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방금 구멍의 위치를 마이너스 10mm와 10mm 이동시켜 봤습니다. 이번에는 필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한 영역에 인접한 형상을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 컨트롤 Z를 입력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컨트롤 Z를 입력하면 이전 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무브 기능 나와주시고 ESC 눌러서 나와주신 다음에 필 기능 눌러주시고 이 필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한 영역을 이제 인접한 형상으로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내부 원통명을 이제 선택하고 그대로 체크 눌러봅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면도 체크 눌러보도록 할게요. 보이는 것처럼 원통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라운드 면 하나 선택하고 체크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네,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네,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까지 다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플릿 바디와 컴바인을 이용해서 두 바디를 분할 및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그대로 디자인 탭에서 스플릿 바디 클릭해 주시고 해당 바디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스플릿 기능을 누른 후 이제 분할할 원통면을 클릭해 줍니다. 네, ESC 키를 눌러서 작업을 종료하고 좌측 상단에 스트럭처 트리를 보시면 지금 바디가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제거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컴바인 도구를 이용해서 결합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디자인 탭에 컴바인 눌러주시고 분할된 두 개의 바디 선택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분할되어 있던 두 개의 바디가 스트럭처 트리에서 다시 결합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스커버리 2025 R2의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모델링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해석 예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열 해석입니다. 각 부품별 물성치를 부여한 뒤 발열을 확인하고 다시 그 상태에서 형상 수정을 한 뒤 결과값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석에 설정된 경계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석 진행 전에 변경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미리 열어둔 파일로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럭처 트리에서 일렉트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을 해석 및 형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와 안테나를 형상 제외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해당 모델의 해석에 필요한 경계 조건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칩 부품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은 모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부품을 돌려주시고 해당 칩 부분을 3번 연속 클릭해서 부품을 선택해 주시고 좌측 칼로에서 피직스 서멀 여기에 히트가 있습니다. 히트 클릭해 주시고 저희는 경계 조건 25W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네, 해당 설정을 완료하면 이제 좌측 피직스 트리에 경계 조건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해당 버튼은
할로 기능으로서 영역별 기능을 간편히 활성화 가능한 기능입니다. 네, 이제 좌측 피직스 트리에서 기본 컨벤션을 10W가 아닌 5W로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칩스 부품의 재질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시뮬레이션 탭에 여기 메테리얼스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칩스 부품을 클릭해서 해당 부품을 재질 변경하겠습니다. 우측에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재질인데 저희는 이 재질을 실리콘 퓨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네. 지금 변경이 완료됐고 이 상태 그대로 바로 PCB 기판도 재질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PCB 기판 클릭하고 방금과 동일하게 부품명에 에폭시 해서 저희는 FR4 기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컨덕터와 히트싱크 부품도 추가적으로 재질 변경하도록 할게요. 방법은 동일하니까 제가 빠르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쿠퍼 컨덕터 변경 완료했고요. 이번엔 상단에 히트싱크 변경 완료했습니다. 네, 좌측 하단의 뷰어 설정에서 홈 뷰어 눌러서 홈키 누르면 원래 맨 처음 뷰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부품의 재질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좌측 피직스 트리에서 해당 변경된 부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열해석 결과값 확인을 위한 모니터를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ESC 눌러서 매터리얼을 이제 해제해 주시고 할로 버튼 눌러서 피직스 모니터 눌러주시면 지금 모니터의 설정을 저희 템퍼추얼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저희는 이제 모니터 할 예정이어가지고 히트싱크 부품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히트싱크의 온도, 평균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버튼 눌러서 우측 상단에 모니터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해석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리전트 설정에서 솔브 버튼 클릭합니다. 네, 해석이 완료되고 방금 전 이제 추가해놨던 우측 상단의 모니터에서 히트싱크의 평균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탭에 사이즈 프리뷰라고 이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마우스를 격자에 갖다 놓게 되면 보시게 되는 것처럼 해석에 사용된 격자의 크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사이즈 프리뷰 해제해 주시고 다시 처음에 숨겨놨던 부품을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뷰 설정을 좀 정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피직스 트리에서 케이스와 안테나의 형상을 켜서 확인해 봤더니 해당 화면처럼 이제 형상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형상을 다시 끄고
이쪽 상단을 드래그 해봅니다. 이제 모델링에서 한 무브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무브, 그리고 Z축 방향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른 후 마이너스 10mm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이 마이너스 10만큼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 방금 다시 변경돼서 해석이 다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형상을 켜주시고 형상 오류가 있던 게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시뮬레이션 완료되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면 모델의 형상의 크기가 감소되면서 이제 그만큼 쿨러 성능이 같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쿨러 성능이 감소되니까 평균 온도는 높아졌죠. 화면을 마지막으로 다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시는 4개의 홀 선택해가지고 구조적인 이제 구속 조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로에서 스트럭처, 이제 픽스드 조건 선택해서 4개의 구멍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구조 조건 설정 다시 했으니까 솔브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해석이 완료되고 우측 상단 모니터링에서 이제 열 변형, 응력, 안전계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해석 예제 진행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위상 최적화 해석입니다. 부품에 중력을 적용시키고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통해 위상 최적화 솔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위상 최적화 해석 예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케이스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부품부터 숨기기 및 해석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번엔 퀵스코프 기능을 사용해서 부품 숨기기 및 해석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시뮬레이션 탭에서 퀵스코프 기능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고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부품 4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우측에서 화살표 표시 클릭해 주시고 Hide Exclude Body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상태에서 퀵스코프 기능을 나가게 되면 방금 선택한 4개 형상 빼고는 다 형상이 제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계 조건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품을 뒷면으로 돌려서 해당 리어 플레이트 캐스팅 부품을 뒷면으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할로, 피직스, 스트럭처, 서포트, 픽스드 해서 체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면으로 고정시키게 되면 좌측 픽스트리에 그래비티가 나타납니다. 네, 지금 해석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비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금 X축에서도 그래비티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 적용하도록 할게요. 네, 적용이 완료됐고
해당 설정은 중력 -x랑 -z를 적용해서 위상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설정 진행하였습니다. 뷰어를 깔끔하게 앞으로 맞춰주시고 이제 시뮬레이션 탭에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클릭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립 위에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대상을 선택할 텐데요. 마우스 커서 눌러주시고 해당 부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체크. 설정이 완료됐고 이번에는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프로텍티스 부분을 0.01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경계 조건 설정은 모두 끝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 진행 전에 하단 부분에 퍼들리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 정확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측으로 살짝 당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바로 리졸트 솔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이 좀 오래 걸리므로 지금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해당 기능으로 구조 해석의 경계 조건, 제약 조건, 목적 함수를 정의한 위상 최적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석 진행 전 설정했던 퍼들리티 설정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이동시킬 경우 솔브 정확도가 향상되고 좌측으로 이동할수록 솔브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이제 상승하는 만큼 GPU 사용량이 많아지고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네, 지금 해석이 계속 진행 중인데 해석 진행 중에도 지금 위상 최적화 설정한 대상이 형상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석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석이 완료됐으며 이제 토폴로지 옵티메이션 설정한 부분이 이제 경계 조건에 맞는 형태로 모델 최적화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조트 설정에서 옵티마이즈드 바디2 모델 눌러주시면 네, 우측 상단 스트럭처 트리에 패시시 하나 추가가 됩니다. 네, 해당 기능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최적화 형상 모델을 스트럭처 트리에 이제 추가시키는 기능입니다. 네, 이 패시를 우클릭해 보시면 지금 해석이 완료된 결과에 대한 후처리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스무스 패시라 이제 컨버터 투 솔리드 이걸 이용해서 표면 처리와 위상 최적화된 형상을 솔리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네, 해당 두 기능은 변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두로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상 최적화 해석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는) 최근 업데이트된 ANSYS 디스커버리 EOR2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해석 결과의 표현 및 응력 평가 방식을 개선한 업데이트입니다. 구조 해석 결과를 국부 좌표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압력 용기처럼 원통형 구조물에서는 둘레 방향, 반경 방향, 축 방향 응력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 지점에서 이러한 성분을 모니터링하고 윤곽 결과로 시작할 수 있어 실제 구조물의 응력 거동을 더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능은 사용자 지정 볼트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볼트의 크기, 재질, 속성을 설정하고 이를 로컬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입니다. 또한 프리페어 탭에서는 라이바디,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빔 커넥터 형태로 메커니컬에 바로 전송할 수 있어 볼트 연결 해석 과정이 단순화되고 일관된 워크플로우로 진행됩니다. 볼트 감지를 위한 오프셋 허용 기능입니다. 실제 CAD 모델의 구멍 중심이 약간 어긋나는 경우에도 어사인 도구가 자동으로 동쪽 볼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상이 완벽하지 않은 모델에서도 볼트 연결 정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물의 정적 평형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모먼트 반력 모니터가 새로 추가된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피직트리에서 지지대나 변이 조건을 선택하여 특정 위치의 관력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물의 평형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이번 기능은 유체 해석용 로컬 퍼딜리티 개선입니다. 이 기능은 시뮬레이션에서 제외된 본체에도 로컬 퍼딜리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옵션입니다. 복잡한 형상의 유체나 고체 영역과 일부 겹치는 경우에도 세밀한 메쉬 제어가 가능하며 여러 로컬 퍼딜리티 컨트롤이 중첩될 때는 가장 작은 크기 설정이 자동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메쉬 품질과 GPU 메모리 사용 간의 균형을 더욱 유연하게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소개된 Body of Influence 로컬 퍼딜리티 기능의 실제 적용 예시입니다. 인터쿨러 모델에서 얇은 유체 채널이 포함된 영역에 로컬 퍼딜리티를 적용하여 채널 두께 방향으로 6개의 셀이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얇은 유동 채널 내부의 메쉬 해상도를 향상시키면서도 GPU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체 메쉬 생성 시 형상 내에 샤프 엣지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옵션입니다. 이를 통해 입구, 출구 등의 급격한 형상 변화가 있는 영역에서 메쉬 품질과 해석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이 예시는 샤프 엣지 캡처 기능을 효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노 샤프 엣지 캡처 구간에서는 메쉬가 날카로운 모서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해 형상이 완만하게 표현되고 그 결과 입, 출구 주변의 유동 압력 분포 계산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샤프 엣지 캡처 구간에서는 CAD의 날카로운 형상을 메쉬가 그대로 따라가므로 입, 출구와 얇은 채널 주변의 샤프 픽처 해상도가 높아지고 모니터 결과 신뢰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널 3D 펜은 전자장비 냉각 해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펜 모델을 손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원통형 또는 직사각형 유체 본체에 펜을 직접 배치할 수 있으며 입구면은 자동으로 인식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펜의 성능 곡성을 가져오거나 일정한 압력 상승을 설정할 수 있고 덕트 포함형과 비포함형 펜 모두 지원됩니다. 또한 펜의 작동점, 압력 상승, 최적 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전자 냉각 설계의 다양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유체 해석에서 입구 유동을 실제 흐름에 가까운 형태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입니다. 기존에는 유동이 충분히 발달하도록 입구를 길게 연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풀 디벨롭 프로파일을 직접 정의할 수 있어 해석 도메인 크기를 줄이고 시뮬레이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원형 입구에 적용되며 난류 모델에 따라 측류 또는 난류 유동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입구 조건을 간단하게 구현하고 계산 시간과 GPU 자원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입구, 출구, 벽면 조건에서의 열 유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히트 프로 모니터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유체의 열 또는 고체의 유체 연성 해석에서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보존을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에서 유입되는 열량과 출구 및 벽면을 통해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의 정확도와 모델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냉각 채널이나 전자기기 열 해석에서 에너지 손실이나 누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볼륨 엑스트라 도구에 엑스트라 톨러런트 볼륨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바디 간 작은 틈이 있어도 메쉬 기반으로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캡 사이즈 옵션으로 허용 가능한 틈 크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으며 덜티 지오메트리, 즉 미세한 간격이나 불완전한 형상에도 별도의 수리 작업 없이 유체 영역을 손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처리 시간을 줄고 복잡한 어셈블리 영상에서도 볼륨 엑스트라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텐드 툴이 개선되어 두 형상 간의 용접 바디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구 가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사용자가 크리에이트 바디를 선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셀렉트 패스, 셀렉트 엣지와 같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해 어느 면이나 모서리를 기준으로 용접 바디를 만들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용접 구조물이나 적합후 모델링 과정이 훨씬 직관적이고 오류가 적어졌으며 형상 선택부터 생성까지의 절차가 단순화되어 작업 효율이 향상됩니다. 지금부터는 워크플로우 및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인프로덕트 가이던스 인핸스먼트, 즉 제품 내 가이드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헬프 탭을 통해 온라인 문서와 학습 리소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도움말 검색 과정이 한층 간단해졌습니다. 또한 서치 옵션 기능이 강화되어 도구, 객체, 그리고 최근 프로젝트 파일까지 즉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작업 전환 속도와 전반적인 사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피직스 컨디션 편집 워크플로우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각 조건에 따라 전용 HUD가 표시되어 필요한 설정 옵션만 보이도록 단순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치를 재지정하거나 입력값을 변경하는 과정이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모든 경계 조건에는 녹색 체크가 추가되어 조건이 완료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전체 시뮬레이션 설정이 과정이 표준화되고 사용자 효율성과 작업 일관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래픽 처리 및 분리 해석 성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픽 프레임 속도가 향상되어 모델을 회전하거나 편집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또한 원격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피직스 오토 업데이트 기능을 개선하여 물리 계산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형상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재계산을 줄이고 작업 효율과 응답 속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i, I'm Akash Sharma, Senior Product Marketing Specialist at Ansys, and I'm going to talk about what's new with Ansys 3D Design in 25 R2. New in this release, Ansys Engineering Copilot is an in-product AI assistant that helps you work smarter while never leaving the application. Ask questions, get instant assistance, or jump to relevant training content without breaking your flow. To speed things up even further, we've added a new search bar and help menu, making it easier to query commands or your document as you work. Here, we're using Ansys Engineering Copilot to explore random vibration, a new structural physics capability now available in Ansys Discovery. It's ideal for evaluating structural responses to unpredictable dynamic loads.
perfect for electronics housing, transport assemblies, or aerospace components. If you're working with complex fluid models, the new Tolerant Volume Extract tool takes the pain out of leak detection. ANSYS Discovery not only shows you gaps in your fluid domain, but it can now automatically seal them using the smart tolerance-based method. That means faster prep for internal flow simulations in HVAC systems, medical devices, and electronics cooling where time is tight and precision is critical. With just a few clicks, you go from a flawed geometry to a clean, watertight volume ready for CFD analysis. Capturing accuracy can be difficult in simulations with narrow channels and other small features. To improve control over your mesh, you can now define a body of influence, a custom region that lets you locally define mesh in critical areas like heatsink fins, narrow flow passages, or any regions important to your simulation. Additionally, Sharp Edge Capture is a new option that preserves fine edge details around critical areas of interest, such as inlets or outlets. Together, these updates help you simulate with greater accuracy right from the beginning. We've also added support for shared topology in Explore and Refine modes, ensuring a smooth mesh transition between touching bodies and eliminating the need for contact setup. We've improved mesh failure detection to make cleanup faster and more intuitive. Discovery now pinpoints not just the part, but the exact location of any mesh failure, so you can fix issues faster and with more confidence. Once you're satisfied with the mesh and boundary conditions, ANSYS Discovery lets you transfer everything seamlessly to ANSYS Mechanical. That includes geometry, local mesh fidelity, and physics setup, so you can continue simulation or validation without having to restart your workflow. Thanks for watching.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new features, visit us at ansys.com.